똑같이 수술 받으신 분들은 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프니까. 지금 따라오지 못하면 어떤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아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왜 인제 왔냐고 수술 해야 된다고. 그럼 누구나 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바로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는 컨트롤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치료 방법 결정을 이뤄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도와줘서 삶의 질도 높아지고 훨씬 좋지요. 쫄라다 때문에 진짜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살고 있는 조명숙입니다. 나이는 한국 나이로 68세고요. 뛰어갈수록 있나 계단을 내려와도 뭐 빨리 내려올 수가 다 짚고 내려오고 짚고 올라가고 다 하니까 이거 지하철에 보면 난간 있죠. 그전에는 그런 건 눈에 띄지도 않았지. 저거 뭐하러 해놨지.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지. 아예 난간 뭐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거 없으면 되게 불편하지. 다 짚고 올라가고 짚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같이 산에도 다니고 그러는데 아무리 조금 속도는 늦지만 그래도 같이 다 완주도 하고 같이 다니고 이럴 정도였는데 에베레스트도 갔다 왔어요, 저는. 그거는 이제 등산은 아니고 누가 들으면 당신 어몽길처럼 간 줄 알잖아, 이 사람은. 그래도 갔다 왔죠. 5,000 네팔 그냥 미터까지. 옆에 그냥 높은 자원 5,000m까지 갔다 오고. 올라갔다 왔어요. 멀쩡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는 좀 굉장히 당황했죠, 이제 이 사람이. 아이고, 바닥에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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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재봉틀 작업을 해왔는데 요즘엔 그마저도 힘들어졌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이죠. 힘들어서 못하겠다, 바닥에서. 문제는 통증뿐 아니라 아예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건데요. 아유, 그렇게 됐나? 예. 컨디션 좋을 때는 괜찮다가 조금 지나면 또 이렇게 한쪽으로 좀 기울여져 있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아유. 이 정도로 통증이 심한데 그간 치료는 안 받으셨나요? 아유, 됐어요. 사실 명숙님은 이미 2차례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연골판이 찢어졌기 때문인데요. 조명숙님이 받은 수술은 반월상 연골 봉합술입니다. 반월상 연골은 무릎 관절 사이에 자리한 반달 모양의 연골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다가 찢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걸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고 하여간 수술하고 나서도 완쾌가 안 되니까 그게 더 이제 좀 심정적으로 굉장히 좀 아주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랬죠, 이제. 아니, 같이 입원했고 같이 똑같이 수술 받으신 분들은 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뛰어다닐 정도로다가 괜찮대. 근데 저만 또 이렇게 계속 좀 완쾌가 안 돼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아플 이유가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수술도 잘 되고 아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픈 무릎이 더 신경 쓰이는 이유는 손주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을 돌보려니 걷고 뛸 일이 좀 많아야죠. 그런데 걷는 게 이 모양이니 걱정이 많을 수밖에요. 진짜 힘드시겠어요. 보람은 있어요. 힘들게 직장 들어가갖고 애들 때문에 그만두니까. 그래서 제가 아기 때부터 본 거지. 몇 명이나 이렇게 돌봐? 3명. 3명? 예, 외손주들. 3타. 이 아이는 둘째 딸내 손주입니다. 같이 내려가야지. 매일만 계단으로 안 가세요? 예, 저는 이거 타고 내려가요. 계단이 힘들어갖고. 될 수 있으면 계단 이용을 안 하려고. 예. 요즘 제일 무서운 게 있다면 계단입니다. 들어가자. 태권도 재밌었어? 가자. 손주들이 다 크려면 아직 멀었는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제 겨우 66인데
이럴 땐 아픈 무릎이 야속합니다. 그간 재활 운동은 안 했느냐고요? 아니요,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부부가 같이 한강공원을 수시로 찾아 이런저런 운동을 해왔습니다. 계속 아프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좋다니까 하는 거지. 선생님들도 저기 도수 치료할 때 권하고. 그런데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증상이 더 심해지는 느낌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올 때 뒤에서 보니까 당신은 온전하게 걷는다고 보지만 그래도 뒤에서 보면 조금 한쪽으로 아주 심하진 않은데 조금 그래도 기울여서 걸어요. 아직도? 아직.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그게 최대한으로 다 똑바로 걷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도 좀 외소에도 옷맵시도 있고 좀 젊었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나이 들었어도 그래도 여성인데 굉장히 또 본인은 더 사실 스트레스가 많은 거지. 이제 똑바로 걷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 이목을 더 의식하게 되고. 좀 움츠려들어. 그렇다면 명숙님 무릎은 대체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우선 무릎 관절 상태를 알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 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골밀도 검사, 여기에 뼈 스펙트 검사까지 정확한 무릎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혹시 수술이 잘못된 걸까요? 수술이 잘 끝나는지 간격은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제일 중요시 보는 이 간격이거든요. 네. 이게 좁아져 있으면 수술도 잘 안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간격은 또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굉장히 그 뼈 재생이랑 이런 게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게 지금요? 예, 이렇게 뻘겋게 나오거든요. 수술이 잘 됐다면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픈 걸까요? 수술이 이래저래 잘 끝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관절염 진행은 막았는데 정작 본인 다리는 네, 아파요. 예, 이제 근육의 약화가 이제 같이 온 거가 되겠죠. 수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통증도 있으셨을 거고 그래서 근육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소견이 지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시겠지만 근육이 없어서 약해 있을 때 아파요. 사실 진단에 앞서 명숙님은 재활의학과 협진을 통해 근력 검사를 받았는데요. 근력 평가랑 보행 능력 평가를 볼 거거든요. 그리고 6m 걷는 거, 마지막으로 6분 보행 검사 할 겁니다. 이 검사들은 무릎과 주변 근육의 근력을 측정해 일상생활 속 보행 능력을 알아보는 평가입니다. 일어나기 반응 속도, 걷기 속도 등을 통해 근력을 평가하는 거죠. 명숙님의 근력은 또래 일반인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류의 통증은 특징적으로 약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근육 감소에 의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그런 치료가 따로 없는 거가 돼서 추가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시던 뭐 다시 뭘 손을 보던 간에 그리고 근력이 지금 따라오지 못하면 어떤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아플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근육만 강화하면 호전될 수 있다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앞으로 관리만 잘하면 그래도 좀 그쵸, 건강하게 훨씬 살 수 지어지- 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이제 희망을 예, 예. 주셔가지고 네. 너무나 아주 참 마음이 좀 흡족합니다. 네. 마음이 많이 안심이 돼요. 항상 걱정했거든요. 왜 이렇게 나만 안 낫지 안 낫지. 다른 사람은 뭐 뼈다닐 수도 있대는데 그렇게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걱정은 이제 덜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가 잘 걷기 위해선 무릎 주위 여러 근육들이 작용해야 합니다. 무릎 주변 근육으로는 먼저 허벅지 앞 뒤에 대퇴사 두근과 슬굴 곡근, 엉덩이 쪽에 굴곡근과 둔근, 종아리에 비복근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잘 발달해 있어야 걷고 서고 뛰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퇴사 두근이 약해지면 무릎이 과하게 굽혀지거나 뒤로 꺾이고 무릎이 흔들리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부분 통증 호소하시는 부위가 일치하세요. 뭐냐면 무릎 관절보다는 그 대퇴슬개 관절이라고 해서 무릎 앞쪽, 무릎 전반부 쪽에 불편감과 어떤 경우는 통증 호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여성분들이 많고요. 체중이 굉장히 왜소하시고 근육 자체가 너무 약하신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딱 튼튼한 근육이 형성이 되면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근력 강화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민이 많은 두 번째 사례자 문복래님입니다. 복래님은 요즘 들어 부쩍 무릎 통증이 심해진 상태입니다. 연골의 간격이요. 뭐냐면 관절 사이 간격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버릴 때 저희가 사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좌측 무릎은 완전히 관절면이 다 소실됐다는 거죠. 왼쪽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 4기, 오른쪽도 2기에서 3기 사이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은 염증에서 비롯됩니다. 염증이 생기면 연골이 닳게 되는데 이때 연골 조각이 관절 내에 남아 관절의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관절 돌기의 뼈가 울퉁불퉁해지고 뼈와 뼈가 부딪힙니다. 우리 몸이 치유를 위해 윤활액을 분비하면서 관절이 붓고 물이 차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관절이 다른 정도에 따라 1에서 2기는 초기, 2기에서 3기는 중기, 4기는 말기로 봅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 4기의 일상은 어떨까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파서 일을 절대 못해요. 좀 인대 강화 주사 맞아가지고 멍들었어요. 인대 강화 주사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요. 아, 지금도 막 아프다. 어떻게 아파요? 쏙쏙쏙쏙. 쏙쏙쏙쏙? 쏙쏙쏙 안 아파서 모르죠. 쏙쏙쏙 애려요. 쏙쏙쏙. 약간 쑤시는 거예요? 네. 나는 그냥 애리다고 표현해요. 쏙쏙쏙. 아프다고. 파스만으로는 힘들어 하루 24시간 무릎 보호대는 필수. 진통제도 빠질 수 없죠. 이제 무릎 인대 강화 주사 하면서요. 이거 약 매일매일 드시는 거예요? 네. 하루에 2번씩이요. 마음대로 다니질 못하니 그것도 속상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통증입니다. 약간 점수로 치면은 가장 아플 때는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9점 정도. 9점 정도. 9점. 9점이요? 네,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뭐 애나는 통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많이 너무 아파요, 아주 그냥. 지금 애나는 잠깐이지만 이거는 계속 아프잖아요. 날씨가 진짜 좋다. 하창이. 멀리 떨어져 사는 딸내 부부는 그런 복래님이 걱정돼 일주일이 멀다 하고 찾아옵니다. 올 때마다 운동도 열심히 시켜보는데요. 아니 소리 나는 것 같아갖고. 위험해. 운동을 안 하면 더 아파진다니 운동을 안 할 수도 없고 운동을 하자니 통증이 있고 진퇴양난입니다. 아이고. 영차해. 밀어드릴까? 안 아프게. 자꾸 오른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드냐? 평지 걸을 땐 괜찮아? 응, 평지 걸을 때는 괜찮아. 근데 이렇게 계단 내려갈 때가 제일 힘들어. 아니 저번보다 더 걸음이 느려진 것 같아. 근데 그렇다니까 안 그래도 금자가 그러더라니까. 언니 그전에는 잘 따라다니더니 언니 걸음 이상해. 문제는 증상이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질 거야. 다 나을 거야.
하는지. 퇴행성 관절염 4기에 이 정도 통증이라면 수술을 고민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되면 요번에 또 많이 아프면서 엄마가 또 제가 막 정말 빨리 병원에 얘기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러고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 이후에 저한테 말을 못 하시는 걸 보고 아 엄마가 정말 이런 마음이구나. 저한테 더 숨기는구나. 그러니까 다그치기도 못하겠고 좀 걱정이에요. 한때 복례님은 알아주는 등산 마니아였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못 버리고 그냥 놔뒀어요. 그냥 언젠가는 있겠지 하고. 산을 그래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안 버리고 놔뒀어요. 갈 수 있겠죠? 못 가면 어떡해요? 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못 버리 입으려고 이렇게 놔뒀잖아요. 수술은 어떻게든 미루고 싶지만 심해지는 통증에 복례님도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거의 다 수술하라고 그러죠. 지금 다니는 병원에도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아직은 뭐 70이나 되면 몰라도 아직은 70 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내 생각이 그래요. 맨날 70이나 되면 몰라도 아직은 조금 하지 있지 않나. 근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해야 된다면 또 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복례님이 그토록 미루고 싶어하는 건 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인데요. 말 그대로 내 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입니다. 먼저 마모된 연골판과 비정상적인 뼈를 제거하고 안쪽과 바깥쪽의 골 간격을 똑같이 조절한 뒤 인공관절을 넣게 됩니다. 그 사이 구조물을 삽입하면 무릎은 다시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인공관절 치환술도 유한한 수술이고 수명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젊은 연령에 하실수록 빨리 파손이 되는 것도 맞거든요. 또 시작 나이를 늦추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변형이 이미 와버린다든지 예를 들면은 구축, 그러니까 관절이 안 펴지고 그냥 어떤 상태에서 굳어버리는 것 내지는 그 운동 범위를 소실한다든지 이런 거는 너무 지나치게 진행을 해버리면 인공관절 치환술로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발생하기 전에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복례님은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이 상태에선 그럼 누구나 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바로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제가 봐서는 이 4기까지 닿은 분들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안 하게 되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좀 지연시키는 경우는 많이 봐요. 네, 생각지도 않게 몇 년씩 지연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네, 그러려면 기본 조건이 다리 근육이 튼튼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관절염을 지연시키고 내지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뭐 불가피할 때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근육을 유지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특히 허벅지 다리 근육들을 아주 강화를 잘 시키고 계셔야 되거든요. 수술을 미뤄도 된다고요? 퇴행성 관절염 4기인데도요? 그다음 저희가 그 골밀도를 좀 봐봤어요. 아주 좋으세요. 진짜요? 너무너무 좋아서 당연히 그거. 네, 저도 지금 사실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까지 좋게 잘 안 나오거든요. 척추는 거의 지금 뭐 20대 최고치에 다다라 굉장히 뼈는 좋으시다는 얘기예요. 또 수술을 미룰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행하시는 건 또 어느 정도 가능하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이가 젊으시고요, 아직은요. 적극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아직 해보지 않은 상태시고 본인이 아직 좀 수술하기가 좀 그렇다고 완전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실 경우에 저 생각에는 다른 거 비약물적인 치료나 이런 걸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해보고요. 한 6개월 정도 선에서 해본 다음에도 안 될 때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뭐였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무릎 통증을 개선하기. 임상 영양사, 운동 전문가, 그리고 주치의 고인준 교수까지. 이 정도면 어벤져스급 아닌가요? 우선 제작진이 준비한 사전 영상으로 일상 속 습관을 살펴봅니다. 이분이 제일 그 운동이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바닥에서 앉았다 일어나시는 것도 못 하시는, 계단 내려가는 건 물론 관절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허벅지 근육이 매우 약하신 게 그냥 네네. 본인이 피하시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피하시는 정도가 됐고. 시급히 해야 할 것은 운동과 식단 개선입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는 것이 저희 1차 목표고요. 그러려면 하중을 최소한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하는 거니까 첫째는 체중이죠. 근육이 튼튼해야 되니까 적절한 운동. 그 두 가지는 인공관절을 하시던 뭐 퇴행성 관절이 있든 없든 무릎을 오래 쓰기 위해서 필수인 것이고, 적절한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따라가는 게, 체중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식이죠. 식단인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우 뭐랄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이죠. 사례자분들 평소 식습관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아무거나 있는 대로 다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먹는 거는 고기 종류, 삼겹살, 뭐 고기는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어요. 네. 조명수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지만 6점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동물성 지방, 좀 기름기 많은 육류, 그리고 튀긴 조리 방법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그런 조리 방법이라든지 기름기가 많은 식품들은 조금 줄이시는 게 필요하시고. 지방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린다. 명숙님의 솔루션이고요. 문봉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높은 9점 드렸어요. 왜냐면 굉장히 사진으로 보기에도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의 채소, 신선한 채소 잘 드시고 계신데 조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서 거기에 추가로 두부를 좀 섞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복래님은 하루 3끼 일정한 단백질 섭취가 솔루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섭취해야 할 단백질 적정량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끼에 얼마나 먹어야 하죠? 보통 그 몸무게당 한 1g 정도, 그래서 두부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60g 정도를 드시는 게 권장이 되고요. 제 손바닥만한 크기 2배 정도 한 끼에 드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선도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육을 만드는 데는 운동만큼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자, 아직 50대인 양찬수님입니다. 찬수님 역시 다른 사례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검사를 받았는데요. 시작. 보기엔 아픈 데가 없어 보이는데요.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나죠. 검사 결과도 정상치. 진짜 퇴행성 관절염 맞으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53세 양찬수라고 합니다. 2018년 봄에 많이 심해졌고요. 네, 그 이후에 나름 이제 견디려고 했는데 통증이 이제 갈수록 심해지고 진통제 같은 걸로도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6월 13일 경에 병원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증이 갈수록 심해진다는데 일상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저기 앉아볼까? 아니면 저기 조그만 의자가 있는데 저기에 앉아볼까? 앉아야 되겠다. 일로 와. 어이구 토리 일로. 자기 왜 안 앉아? 불편해서. 낮은 의자는 조금 앉기가 불편해요. 앉을 때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가능하면은 낮은 의자는 잘 안 앉으려고 해요. 그럼 저도 일어나야 돼요. 같이 못 앉으니까. 네. 딱 여기서부터 아파요. 아파요? 네. 딱 여기가 아파요. 요 각도가 되면 너무 아파요. 아리 너무 아파요. 아리인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쑤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딱 여기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되면 이제 텁썩 앉아야 돼요. (50대) 초반 한창 일할 나이. 무릎이 걸림돌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가장 심한 걸 10점이라고 치면은 0점에서 10점까지. 지금 통증은 몇 점일까요? 정말 걸을 수 없는 수준을 겪었기 때문에 못해도
한 8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로 일하는 찬수님은 일단 관절염 공부부터 시작했다죠. 2018년 6월 30일에 이제 제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기록들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운동요법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블로그도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꼼꼼하게도 정리해 놓으셨네요. 붙이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렸다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검색해가며 혼자서 나름의 운동법을 찾았다는 찬수님. 그래서 10개를 세고 내리고 병원은 왜 안 가셨을까요? 다시 올리고 이제 사실은 병원에 의존하면은 좋기는 한데 병원에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소염제와 이제 진통제 성분의 처방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고통을 완화시키는 그게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 시, 2시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에 일어나서 약을 먹고 진통제를 먹고 그러더라고요.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죠. 네.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참고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심해지니까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죠. 현재 찬수님 무릎 상태가 궁금합니다. 오늘 촬영하시는 엑스레이거든요. 네. 해놓으신 거 보면 그때 이제 진단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딱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0에서 1? 뭐 이 정도의 초기 단계. 매우 초기인 거죠. 실제 엑스레이상에서도 관절이 다른 부분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아픈 거죠? 심장이 좀 빨리 뛰거나 땀이 좀 날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한 적은 없으시고. 네, 걸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너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걱정이 앞서셔갖고. 근데 그 공포감이 큰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정말 걷지 못하는 상태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런 퇴행성 질환을 심하게 앓고 계시고 이제 앓고 계시다고요? 네, 수술을 전부 다 해서 인공관절로 전부 다 하셨거든요. 워낙에 집안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에게도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고 이제 생각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하세요. 네. 그러면은 운동을 안 하시면 오히려 지금 이런 일이 생길 거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더 잃기 전에. 근데 지금 현재 상태 좋거든요. 많은 객관적인 지표가 괜찮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더 세게 유지를 하시는 것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언에 따라서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다소 이제 제 주관적인 판단에서 했던 거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따르게 되면은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세 분은 다 무릎 통증의 원인으로 근육 부족이 지적됐는데요. 주치의의 진단에 따라 맞춤 운동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소개시켜드린 운동은 무릎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실 때 거의 대부분 이 기본적인 동작들로 운동을 시작한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운동의 시작은 스트레칭부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살살 한번 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렇게 시계 크기 정도만한 이런 동그랗고 넓적해 보이는 이런 뚜껑뼈가 이렇게 있어요. 좀 만져지나요? 약간 엄지손가락 이렇게 두 개로요. 이 슬개골 위쪽에 살짝 갖다 댑니다. 아까 우리가 찾았죠? 그럼 얘네들을 아래로 쓱 눌러주듯이 밀어줍니다. 누른 상태로 지그시게 밀어주세요. 무릎이 아래로 내려가게끔. 자, 아래쪽에 여기에 있고요. 얘를 쓱 위로 들어 올리면서 슬개골 스트레칭은 본격적인 무릎 운동 전 준비 운동과 같은 것인데요. 슬개골의 움직임이 좋아지면 무릎의 가동성이 좋아져 근육을 더 쉽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면 몸이 아주 살짝 위로 올라갈 거예요. 자, 힘을 한번 줘볼게요. 이걸로 운동이 된다고요? 됩니다. 자, 제 몸이 살짝 위로 올라가는 걸 느끼셨을까요? 자, 이렇게 엉덩이 힘을 주게 되면 몸이 아주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5초씩 10번 반복해 봅니다. 손으로 한번 만져봅니다. 힘이 잘 들어오는지요. 다음엔 아까 주치의가 강조한 근육, 대퇴사 두근을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느껴보고 집중시켜 주시면 돼요. 발을 바깥으로 열어서 자 6, 2, 3, 4, 5. 자, 이 상황에서 허벅지 안쪽 힘이 또 혹시 느껴지는지 한번 체크해 봅니다. 힘이 잘 들어오는지요. 허벅지 앞쪽을 골고루 이렇게 만지시면서 오늘 이 운동들의 그 포인트는 그래서 무릎 주변의 근육들을 깨워주고 유연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잘 되게 해서 최대한 통증이 나오지 않는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엔 무릎 상태 단계별 맞춤 솔루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쭉 차내던 이런 레그 익스텐션 동작에 좀 저항을 더 추가할 건데요. 찬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무릎의 어떤 퇴행 단계로 치면 아직 초기나 좀 경증이기 때문에 이런 조금 단계를 조금 더 올려서 운동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발 띄워주시고 앞으로 한번 차볼게요. 쭉 차서 힘 버티기 3초. 그리고 천천히 버티기. 찬수님은 운동의 부하를 높이기 위해 밴드를 사용합니다. 대퇴사 두근이 강화되는 동작입니다. 버티면서 내려오기. 힘을 주고 여기 한번 다 느껴보세요. 네,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내측 관근뿐만이 아니고요. 가운데 직근, 바깥쪽에 해서 네 가지 근육을 다 써야 돼요. 네. 다시 천천히 돌아와 주시고. 혹시 어떠셨어요? 상당히 많이 힘이 들어가는 거를 힘이 느꼈습니다. 들어가요? 네, 다양한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새로운 자극을 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넓은 면적 혹은 어떤 부위에 대한 뭔가 새로운 자극.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위해 6시 방향 넘은 터치. 운동의 부하는 높이되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추가됩니다. 시계 방향 이렇게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버티는 다리는 계속 힘을 주는 지구력 운동을 해주시고 이 움직임은 고관절, 무릎, 발목을 4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9시 방향. 찬수님, 이제 솔루션대로 운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시 방향으로 한번. 일단 그런 운동들에 좀 도움이 되는 관절염 중기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먹을 놓은 상태에서 5초 동안 꾹 안으로 이렇게 쪼아주는 힘을 주겠습니다. 자, 그럼 주먹을 놔두고 허리는 좀 펴주시고. 자, 시작합니다. 5초 동안 꾹 쪼아주기. 5, 또 살짝 풀어주시고. 쭉 띄워주세요. 명숙님은 현재 무엇보다 몸의 축과 균형 감각을 되찾는 게 중요합니다. 배가 쓰여야 지금 허리가 불편하지 않으면서 동작을 할 수 있어요. 들 올리고 버팁니다. 자, 무릎이 쫙 펴지고. 말기 관절염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있기 때문에 동작들이 더 쉬워집니다. 근육 강화와 더불어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 이것이 운동 솔루션의 목표입니다. 앞뒤로 체중 이동을 보냈다 왔다 갔다 옵니다. 허벅지 앞쪽에 자연스럽게 여기가 이제 계속 깨어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운동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게 좋죠. 자, 오늘의 운동, 자, 이 강철 무릎 운동, 화이팅!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한 게 많으시죠? 그래서 질문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그 질문에 귀하신 몸 주치의가 대답해 드립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제가 17년 됐어요. 그런데 이 관절을, 이 인공관절 한 것을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우리 환자분들이 늘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몇 년 쓸 수 있는 걸 넣으셨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관절이 많이 오랫동안 쓰신 분들은 수십 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짧게 쓰시는 분들은 몇 년 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7년이 지났으니까 자동으로 뭐 문제가 이런 게 아니라 우선 환자분들이 제대로 잘 쓰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100명 환자분들을 수술하면은 한 90명 내지는 95명이 잘 쓰고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존율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진 후 무릎 통증이 생겼는데요. 골다공증과 무릎 통증이 관계가 있나요? 관절염이 심하셔갖고 그런 어떤 통증 면에서 이런 것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게 되고 뭐 이런 큰 그림을 본다 그러면은 뭐 두 가지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두 질환 자체에 관련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질환인 것이고 치료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도 다른 것입니다. 무릎 아픈데 주사가 무슨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그렇게 계속 투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염증이 확 이렇게 활동도 커져 있을 때 한번 딱 이식을 놔드리는 그런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게 하나 있고요. 다른 연골 주사는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 구조식이 좀 다를 뿐. 근데 기본적인 특징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분해되는 속도만을 좀 조절한 어떤 결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것이 무릎에 들어갔을 때 통증 완화 효과, 그다음에 관절염을 조금 지연시키는, 그걸 주사를 맞음으로써 퇴행성 관절염의 어떤 그 시점을 좀 뒤로 늦출 수 있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관절염의 치료의 하나의 큰 옵션 중에 하나로 그냥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 이 동작이 좀 잘 안 나올 경우에는 본격적인 솔루션에 들어갔습니다. 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영상통화로 지도를 받았고요. 오, 너무 좋은데요? 각자에게 주어진 맞춤 솔루션을 매일매일 인증해가며 3명의 사례자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식단 개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복례님에게서 뜻밖의 SOS 요청이 왔습니다. 한번 계단 직접 올라갔다 한번 내려가는 거 한번 보고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아직도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이 든다는 것인데요. 복례님의 계단 오르기를 보면요, 우선 발끝으로 계단을 짚고 올라가면서 무릎에 하중이 가해집니다. 내려올 땐 반대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고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포인트는 이 허벅지, 대퇴사두도 많이 쓰지만 엉덩이가 이제 얼마나 많이 도와주느냐에 좀 차이도 있어요. 올라갈 때는 허벅지가 많이 도와주고 엉덩이가 이제 같이 잘 쓰였는데, 내려올 때는 이 엉덩이가 조금 잘 많이 안 도와주다 보니까 허벅지 혼자 쓰려다 보니까 다시 무릎이 조금 부담을 좀 느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바닥을 전부 다 계단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근처에 있는 그런 각도 정도로 살짝 앞으로 쏠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고관절이 도와주고 쭉 밀면서 다음 발로 스텝을 옮겨줘요. 당겨주고, 이 무릎이 자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건데 무릎을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열어주듯이 힘을 써주시면 이 엉덩이를 더 잘 쓰실 수가 있어요. 무릎이 지금 아직 많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계단 한 칸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연습하셔도 돼요. 자, 이쪽 버텨준 엉덩이 힘쓰라고 하고 이쪽 발로 그냥 살짝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를 이렇게 써주는 연습하는 거예요. 버텨주고 이쪽 발은 그냥 살짝 내려가는 연습. 다시 발 모아주셨다가 이렇게 천천히 아래로 터치해주세요. 엉덩이가 좀 뒤에 있으면서 관절염도 있었지만 오르내리는 방법 때문에 아팠던 거였네요. 편해졌어요. 그전에는 아니 나도 모르게 통증이 아하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재 걸음이 나오는데 그냥 그게 아소리도 안 나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3주간의 솔루션이 끝났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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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명숙님, 어딘지 모르게 좀 밝아지셨어요. 그때 처음 뵀을 때보다 표정도 그렇고 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일단 느낌은 그렇게 들고요. 제가 생각해도 잘 걷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사시고 솔루션 전 시행했던 근기능 검사를 그대로 다시 받아봤습니다. 보기에도 확실히 달라졌죠? 모든 검사에서 수치가 많이 향상됐습니다.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다소 향상이 되셨어요. 대체적으로 30% 이상 다 향상을 하셨어요. 워낙 처음부터가 낮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거든요. 근데 요령은 지금 다 알려드렸어요. 근력 강화, 이건 분명히 개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진짜 운동을 더 열심히 해갖고요. 근육량을 많이 좀 키울게요. 네, 근데 이제 향상될 여지가 많이 있으세요. 네네네. 다른 분에 아유, 비해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 더 안 봤으면 저는 좋겠네. 물론이죠. 예. 예. 이렇게 하시게 될 거예요. 찬수님의 변화도 궁금합니다. 누구보다 솔루션을 열심히 해온 찬수님. 이 무릎 보세요. 누가 이걸 관절염이 있는 무릎이라고 하겠습니까?
원래도 정상치와 비슷했던 검사 수치들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통증 같은 건 좀 어떻게 드셨어요? 통증.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됐고요. 계단 내려갈 때 조금 자신감이 좀 생기시고. 네, 네. 붙었고 네. 뛰기를 못 하는데요. 뭐 빠르게는 아니어도. 네. 근데 얼마 전에 뜀박질을 조금 했는데 네, 뭐 통증이 없어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호전되는 속도치가 굉장히 짧았거든요. 시간은. 네. 굉장히 단시간이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좀 어느 정도 호전을 보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이거는 진짜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고서는 절대 되지가 않은 그런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행스럽게 또 반영이 되셔서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더더욱 본인한테도 축하를 드리고.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향상이 됐을 거라고 기대는 못했는데요. 매사 진지하던 찬수님, 웃음을 보이니 좋네요. 인대 강화 주사 맞아. 3명 중 증상이 제일 심각했던 복래님. 어떻게 달라지죠? 그 전에는 통증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잠을 잘 못 잤는데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통증이 줄어졌어요. 무엇보다 복래님은 무릎 주변에 힘이 생겼습니다. 걸음걸이가 훨씬 힘이 있어진 거 보이시나요? 솔루션 전으로 근력 역시 많이 향상됐습니다. 엄청나게 향상을 하셨어요. 걷는 거리도 향상하셨고, 그다음에 걷는 속도도 빨라지셨고, 한 절반 정도 빨라지셨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지표상으로는 거의 50% 가량 다 향상이 되셨거든요. 60% 정도가 이제 걸음 좀 내 자신에도 걸음 좀 빨라진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게 향상을 하셨어요. 운동을 통해서 지금 본인이 향상된 것도 느끼시고 숫자가 또 특히 이걸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객관적인 향상을 보이시는 정말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해온 결과입니다. 너무 잘하신 거고 또 이때 솔루션으로 식단도 다 이것저것 올릴 때 단백질 위주로 많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식단도 신경 많이 썼어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릎 통증이 없는 강철 무릎을 위한 여정,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무릎에 생기는 노화예요. 노화 과정입니다. 자연스러운 어떤 병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이제 연세가 들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고 뭐 머리가 빠지고 이런 식의 그 노화 과정이 무릎에 발생을 한 거죠. 무릎에 온 거죠. 그래서 너무 실망부터 하시고 이 수술이 필요한 거 어떻게 큰일 났다고 막 그런 것보다는 근력 강화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또 최대한 지연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건 극복을 해 나가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뒤 설악산 둘레길입니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리 없이 계단을 오르는 이 사람, 바로 복래님입니다. 이렇게 걸을 때는 괜찮아? 응,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지금 괜찮아. 야, 용 됐다, 용 됐어. 지금 계속 이대로 더 좋아지겠지. 어디 움직이고 이러는 거 잘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로 뭔가 하긴 했나 봐. 수술은 안 했어. 근데 너무 좋은데? 상태가 너무 좋아요. 둘레길 정도는 괜찮지만 그래도 절대 무리하면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무릎아, 통증 사라져라. 통증 사라져라. 그래, 고마워. 이왕이면 내 무릎으로 살아야죠. 여행 오래 다니고 싶어. 모두의 강철 무릎을 응원합니다. 고마워. (40대) 초에 폐경되고 몸이 더우면서 춥고 시리고 아 이게 호르몬이 이렇게 중요할까. 더워. 티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 땀이 열 오르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정말 이게 갱년기일까? 누군가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남자들도 갱년기 시기가 있어요. 기운이 없어요. 피곤하고. 갱년기는 질병이다.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1120이라고 하는 갱년기 식사법. 이 운동의 특징은 뼈에 수직적인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불과 2주밖에 안 되는데 62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2배 올라갔어요. 나에게 갱년기란 제2의 청춘이다. 귀하신 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